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에서 피해야 할 점과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은 세계 굴지 대기업의 대주주란 것이죠. 그들은 그냥 돈이 많은 부자와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죠. 하나의 아이콘을 창업한 창조자들이며 천재적 혁신가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죠. 그들이 만들어낸 창조적 가치가 곧 그들 기업의 주식이 가치인 것이죠. 그럼 돈이나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죠. 주식은 현대사회의 돈이자 권력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압축된 자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 전망이 좋은 주식을 사려고 하며 실제로 주식에 대해 투자를 해 부를 늘리며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이루고 있죠. 그럼 주식은 언제 생겨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을까요? 17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의 무역 중심국 중 하나는 네덜란드였죠. 그들은 무역을 위해 수천 척의 거대 상선을 건조할 만큼 해양 강국이었죠. 네덜란드 상인들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보다 많은 상선을 건조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 투자를 받죠. 심지어 상인 집에서 일하던 하녀들도 투자를 하며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투자자 모두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는 보증서, 즉 주식을 돈을 낸 비율만큼 나누어 주게 되죠. 투자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돈을 낸 비율만큼 회사의 발언권을 가지기 시작하고 17세기 네덜란드의 향신료 무역의 독점으로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주식은 곧 성공이고 돈이라는 생각이 굳어지죠. 그런 주식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덜란드에 터키로부터 들어온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즉 영원한 황제라는 뜻을 가진 무늬의 튤립이 부유층 사이에 인기를 끌며 튤립 종자 한 뿌리 하나의 가격이 지금 환상 금액으로 5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모든 튤립에 이런 무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튤립 브레이크 바이러스가 걸려야 나오는 문양이라 희귀성이 있는 튤립이었죠. 많이 생산하고 싶다고 생산할 수 없는 공급이 제한된 상품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대박을 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튤립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더해 튤립 바이러스까지 다발로 발생해 수요를 충당하고도 수백 배가 남을 만큼의 영원한 황제라 불리는 문양의 튤립이 생산되죠. 공급이 폭증하자 가치를 잃은 튤립의 가격은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파산이 속출하며 튤립 버블의 붕괴를 겪은 네덜란드는 경제적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후 다시는 튤립의 가격에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 투자에 거품이 생기면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를 모두 경험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피해야 할 요소가 등장하죠. 바로 거품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튤립을 재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비싼 황제 튤립이 생산량만큼 소비할 수요자가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은 계산 없이 투자를 했죠. 수요 공급 법칙을 생각하지 않는 판단은 결국 파산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배우죠. 즉, 본 가치보다 엄청나게 비싼 거품을 우린 피해야 하죠. 이것은 대박이란 욕심이 부른 파국이었죠. 이렇게 많은 생산으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누구인들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욕심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튤립 특위에서 배우며 두 번째, 욕심을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얻게 되죠. 또한 1720년에는 영국의 남해 회사가 남미의 금광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자 8개월 만에 주가가 10배가 뛰고 고점에서 내부 정보를 받은 정부 관료들이 주식을 대거로 처분하며 주식이 폭락하는 남해 거품 사건이 발생하죠. 실제로 영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소문은 전부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들을 이용해 회사의 공모 세력이 일으킨 사기 사건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생기며 서구 사회에서 경제사범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계기가 되죠. 여기서 우린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세 번째를 배웁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나 그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주식에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무조건 소문만 듣고 산 주식이 폭등해 부를 가져다 준다면 누군들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주위에 소문을 듣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로 돈을 벌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러한 발전과 부작용을 겪으며 여러가지 보완과 새로운 제도를 더해서 오늘날의 주식시장이 탄생합니다. 그럼 현재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지킬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유럽의 버핏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틀라니는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은 시장과 함께 패닉에 빠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가격 하락에 충격을 받게 된다 말하죠. 이에 대해 코스텔라니는 주식을 주인과 같이 걷는 목줄 달린 개에 비유하죠.
개가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지라도 주인을 벗어날 수 없듯이 주가도 주식의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 말합니다. 즉, 장기 투자의 경우 결국 그 회사의 가치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식 투자에서 지킬 첫 번째 요소는 심리에 속지 말고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가치 투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워렌 버핏이죠.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50년 이상 보유했을 만큼 장기 투자의 대가죠. 그는 말합니다.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장기 투자가 성공 확률이 희박한 이유는 주가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때 가격이 하락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손해를 보고 매도하기 때문이죠. 가치주를 싼 가격에 사서 가치만큼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주식 부자들의 공통점이죠. 즉, 두 번째 해야 할 것,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주식의 대가 피터 린치가 말했죠. 우린 주식에서 100%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그럼 최소 팔 때도 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심지어 10배가 오르는 주식도 많지만 수익을 조금만 보고 팔아버리는 투자자가 대다수라 말하죠. 여기서 주식에서 지킬 세 번째가 나오죠. 자신의 보유 주식의 업황과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석해 보유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98년 한국이 IMF일 때 삼성전자의 주가 최저 가격은 32,600원이었죠. 이것이 2017년에 286만원으로 오르죠. 20년간 무려 88배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걸 50%의 이익을 보고 팔거나 100%의 이익을 보고 판다면 엄청난 이익을 날린 것이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배당까지 주는 회사이니 그 이익이 정말 엄청난 것이죠. 만약 삼성의 전망과 가치를 분석해 외국인처럼 장기 투자를 했다면 아마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피해야 할 세 가지는 1. 거품이 낀 주식은 피해라. 2. 욕심을 피해라. 3. 모르는 주식은 보유를 피해라. 해야 할 세 가지는 1. 심리가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 2. 장기 투자를 하라. 3.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업황과 위치를 분석하라. 위 주의점을 공부하고 경험해 많은 주식 부자들이 탄생해 금융 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